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시즌2. 예. 아니, 나 끝까지 혼자, 거라네. 끝까지 거래. 나 혼자 하게 만드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을 네. 너무 낮은 수준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 시즌2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예, 잘 참. 지내셨어요? 못 지낼 일은 없죠.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김성수 최유한 두 사람 그동안 뭐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시즌2로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일 없이 정말 우리가 마리씨가 된다고, 다음 주에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리를 못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그렇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반드시 돌아올게요. 시작도 전에 다음 주에 들어온다는 얘기부터.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국민TV가 어려움을 겪고 네.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 사이에 국민TV 조합원이셨다가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에이 끊었어. 네. 그런데 최유한이 시즌2 다시 시작합니다 하니까 다시 이렇게 조합원 가입 다시 하시고 예. 다시 이제 계좌 이체 다시 하시고 예. 하셨다는 어디더라? 대전 충남인가요? 박성우 조합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TV의 그동안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건강하고 또 대안적인 그런 언론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요한 씨도 지금 조합원이 되셨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저는 한 군데를 끊어야 다시 조합원을 새로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쪽이랑 트라이 중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드릴게요. 조합원이 예. 다시 되면 언제부터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조합증 같은 걸 보여드려야 되나?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 남서부 소속 조합원입니다. 예. 남서부 조합원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막 그렇다라고. 화끈하고. 예, 화끈하고. 예. 모임 한번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요리해드릴 시사는 일단 국정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그건 예.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이야. 예. 사실은 제가 어제 예. 누군가한테 좀 납치가 돼가지고 납치까지? 다리를 절고 있는 한 시사 문화평론가를 자처하는 분에게 납치가 돼서 예. 잠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나 요즘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었습니다. 삼청동 가서 얘기 들은 그 그렇죠. 얘기구나. 예. 국정화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그것도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국정화 논리를 갖다가 쫙 이렇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사 교과서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근데 비정상인 이유를 대는데 참 기상천외 하더라고요. 기상천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북한은 1948년에 국가를 수립했다. 그렇게 기술돼 있고 남한은 정부를 수립했다. 왜 이렇게 기술하느냐? 북한은 국가고 우리는 정부냐? 이런 무식한 얘기들을 갖다 합니다. 야, 그럼 민족국가에서 단일 정부를 갖다 수립했다는 얘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로 정부라고 하는 얘기를 써주는 거고 그쪽에서는 애들 또라이가 하도 국가라고 지저대니까 그렇게 그쪽의 입장을 받아갖고 기술하는 거지. 그거 갖고 북한을 갖다가 찬양했다고 얘기를 하냐? 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우리 헌법을 갖다 좀 보세요. 헌법을.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국가의 권역이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정부도 아니야. 그쪽은 반국가 단체가 있는 거야. 반국가 단체가.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헌법에 의하면.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다 국가를 세웠다 그러니 참 정말 아주 무식이 통통 튀는 말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면 선동을 한다 그러죠. 선동. 야, 북한은 국가라고 하고 우리는 정부라고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왜 북한은 국가라고 해주고 우리는 정부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역사를 비하하고 있어. 옌병. 옌병. 비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명확한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포부와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과서의 그런 기술들을 착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여긴 국가라고 써있네, 여기는 정부라고 써있네, 외워. 이런 선생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지. 예?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딸딸 읽히게 하고 시험 봐가지고 그런 거 갖고 그 점수 매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그럴 때 자료를 주죠. 그렇죠. 왜 북한에서는 국가라고 했고, 그렇지. 왜 우리는 정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쫙 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주체로서 심층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고, 더 토론해야 되고, 뭐 이게 얼마든지 분위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국정화를 하는 또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야? 교과서가 하나가 되면 입시 준비하기 편하지 않느냐. 야, 역사를- 교육을 입시하려고 하냐? 역사를 이따위로만. 야, 교육을 입시하려고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책이 한 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딸딸딸딸 외우면 다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쳐봐. 절대 아닌데. 그러면 변별력 없다고 해서 또 다른 거 생겨. 또 복잡해지지.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는 했었잖아, 옛날에 국정교과서 가지고. 했었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국정교과서 하나만 공부했냐? 그렇지 않다고. 아니지, 뭐, 거기에 따라서 온갖 여러 가지. 참고서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무식한 그래갖고 것들.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네. 족보가 무슨 참고서래더라. 그래, 맞아.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아주 저지른 일부 선생님들인데 그걸 흘려. 그래서 그걸 참고서를 팔아먹는다? 찾아가야 된대. 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때문에 좌우되는 겁니까? 그럼요. 입시 정책이 개판이니까 그런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해요. 국정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독재화 같잖아. 뭐라고 했냐면 단일 국사 교과서 단어를 바꿉니다. 예. 이 언어를 프레임 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했죠? 예, 조선일보에서 했던 예. 거죠. 뿐만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셔도 됩니까? 나는 고소 아직 안 한다 했으니까. 예.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예. 저는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위로 헛소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이거 언론의 힘이 있으면은 제대로 비판할 텐데 이런 비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TV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단일 국사 교과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단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린 단일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니까 요즘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론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과서도 다양해야 돼 좋은 거죠. 네.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교과서를 낼 수도 있고 저런 입장에서는 저런 교과서를 낼 수 있고 예전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네. 공부를 해봤지만 꼭 이렇게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대충 이렇게 그 월급만 타먹으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교과서가 10년째 똑같아. 똑같아. 교재를 10년째 바꾸질 않아. 선배들 거 물려받아서 그거 공부하면 되는 공부가 심지어는 뭐야? 어떤 교수는 문제가 똑같아.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내. 20년째 문제가 똑같아.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나와야 되는 문제 거야. 나왔어. 그게 20년간 똑같은 거야. 철학이란 무엇인가? 근데 디귿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경험을 한 거야. 놀랐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치읓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디귿을 쓰는 거야 선생님이. 디귿을. 네. 그리고 도대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교육 하고 싶으십니까? 예. 참 저는 근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또 애써 위안을 했어요. 뭐라고요? 워낙 안 가르쳐 주시니까 워낙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그렇지. 그냥 똑같이 그냥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공부하게 되더라. 그렇지. 그래서 자율적인 주체적인 그런 교육을 갖다가 또 우리가 몸소 실천해 보게끔 하더라. 그러면 왜 월급 받고 교수질을 해?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나는 월급 받고 왜 직원들이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단일 교과서 만드는 힘이 있으면요. 입시 정책이나 바꿔주세요, 제발. 그리고 사학재단이나 제대로 하세요. 진짜. 지금 그 얘기 중앙고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아니 충암고에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뭐 이렇게 똑바른 이렇게 교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졸업생들도 있고 거기에 또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충암고 이 사학 비리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겁니까? 2005년도에
사학법 이렇게 제대로 개정을 했어요. 하려고 했더니만 네. 예? 거기에 촛불 들고 그거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 줄 아세요? 자, 하나가 뭐냐면 그 비리를 저지르고 했던 그런 재단들을 갖다가 해체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네.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사회 7인 중에서 두 사람은 반드시 이 개방형 이사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두 사람을 써야 된다는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사람은요, 들어가 봤자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를 자르는 그런 행위만이 올라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왜냐,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정교조에 넘겨준다. 그래요. 이따위로 얘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학을 정교조한테 넘겨주는 것이다. 정교조가요, 전체 교사들 중에서 조직률이 10몇 %밖에 안 되죠, 지금. 근데 정교조가 무서운가 봐.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비리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충암고 보세요. 충암고. 이게 수사를 해서 나중에 밝혀져야겠지만 충암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사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9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부지에다가 스포츠 센터를 지어요. 그것도 이사장 이름의 맞아요. 스포츠 센터를 지어. 그래놓고서는 교사들한테 그 영업을 스포츠 센터 회원권을 팔라 그럽니다. 회원권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때 기가 막힌 겁니다. 96년에. 그리고 스포츠 센터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요. 개방하고. 그럼 학생들은 어디 가고? 학생들은 뒷전이지 네, 뭐. 그런 짓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99년에는요. 난방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6억 3천인가 얼마를 쓰는데 그중에 3억을 먹어요. 혼자 먹었어. 3억을 횡령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했던 회사가 네. 야, 너희들 좀 너무하지 않니? 너무한다. 우리 이거 꼰질릴 거야. 그랬더니 6천만 원을 줘서 입막음을 해. 입막음하고. 여기가 충암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00년에는 이렇게 가다가 학생이 위에서 샤시 조각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머리가 찢어졌어. 36바늘이. 맞아. 그런데 그걸 갖다 보수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보니까 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놓은 거야. 지금 충암 재단이. 중학교가 건물이 위험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감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충암 중학교의 건물이 700명이 수업을 받는 건물에 화장실 한 개야. 정말 말도 안 돼. 나라면요, 이런 학교라면은 진짜 내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랬단 넌 죽어. 이걸 교육이라고 하니? 등록금을 갖다가 나라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보니까 급식비도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적게 걷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법 걷고 있더라고. 근데 기름을 재탕 삼탕을 해가지고 시커멓게 두서편에 튀김을 줘. 그 썩은 기름을 갖고 우리 새끼들한테 줬단 말이야. 근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니 몰랐던 거지. 막 덮고 막 해서 몰랐던 거지. 이제 드러나고 그 충암고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상황은 각 전문가, 충암고 출신의 전문가들이 개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밝혀질 것이고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저기요, 문체부, 교육부 헛짓하지 말고요. 그치? 이런 거나 좀 되지. 하세요. 이런 거나. 왜 역사 교과서 같은 거 손을 대고?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못 변기돼 가지고 국가냐 정부냐 이거 갖고 따지고 있는 인간들이 왜 그 유엔에 내는 자료였던가? 그거는 왜 그 동북공정의 자료를 내냐? 아, 웃겨 죽겠어. 난 진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우리의 역사 중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동북공정 그걸 유엔에다가 내버리면은 우리 뭐야 도대체? 우리 국민 바보냐? 바보가 되는 거야?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라고 진짜 정작해야 될 걸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중국과의 역사 전쟁들. 지금 동북아 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동북아 재단이라고 만들어놨더니 네, 동북아 재단이 한다는 짓이 이렇게 불성실한 일이나 하고 있고. 중국 쪽 동북아 재단이 중국 재단인가? 세작들 아니야? 그리고 독도를 완전히 뺏길 것 같고 이대로 놓으면. 자기 할 일이나 하세요. 자기 할 일이나. 교과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교과서가 아무리 역깝게 나와도 선생님들이 제대로 되고 수업 그 준비할 시간만 주면 당신네들이 교육부에 내라는 보고서만 반으로 줄여줘도 교재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파이팅! 자,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역사학자 정우영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저질 주장이 심각한 논쟁거리가 된다는 건
지금 한국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보여주는 것 뿐이다. 참 생각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요, 생각합니다. 예. 진짜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왜 새누리당이 저렇게 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정부가 저렇게 밀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여의도 연구소랑 이렇게 통해가지고 돌려봤답니다, 여론조사를. 그런데 반반이 나오더래요. 40몇 %가. 네. 지금 실제로 어저께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였죠. 거기서 리얼미터와 함께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도 42, 43, 발표했는데 42, 43%예요. 서로. 우리들 스스로 반성을 합시다. 교과서 하나 되면 우리 애 새끼가 입시에 점수 하나 더 받을 것 같습니까? 바보돼요. 진짜 교육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그리고 정말 주변에 가서 우리 조합원들은 좀 알립시다. 많이 귀찮아도 알립시다. 많이 알려야지.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바보가 되든 멍청이가 되든 그리고 이념 때문에 뭐 반편이가 되든 그런 거를 이 정부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총선 때 쟁점 만들어가지고 표 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쳐가지고 제가 선거 전문가 아닙니까? 선거에 관련된 수가 아니까 이거를 갈라쳐서 표를 나눠가지고 저쪽으로 나쁜 놈들을 만드는 거야. 그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는 워낙 일을 잘못했으니까. 거야. 경제도 개판이야. 지금 보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2.2%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경제 개판이에요. 예. 미국 얼마 성장인 줄 아세요? 일본은 얼마 성장했고 변명할 게 없어요, 지금. 지금이 그럼 금융위기 시대입니까? IMF가 왔습니까? 2.7%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도 2.7%예요. 네, 정책을 개판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제를 다 죽여놨다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환생시킨다면서? 그래 놓고서는. 그리고 또 무슨 외교 하나로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없죠. TPP에서는 미국에서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TPP에서도 배제 당하고. 그럼 물론 TPP에 들어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단적으로. 그럼 중국과 관계가 얼마나 개선됐어요?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러니까 TPP가 있고 중국 주도로 하는 RCEP이라고 하죠. RCEP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여기도 못 듣고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도 들 거야 주도하는 척. 그러니까, 이쪽도 할 거야 주도하는 척. 그럼 양날에 걸치다가 야 너 이거 안 해주면 나 이쪽으로 갈 거다. 변하면하지. 그리고 너 이거 안 해주면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게 균형자 외교라는 거예요. 확장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때 얘기했던 균형자, 동북아시아 균형자가 바로 요런 아주 초기적인 개념이거든. 그럼 양쪽이 꼼짝 못하고 쩔쩔 요것도 맨다고. 못하고 답답해. 그러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야지. 그럼. 정말 다 답을 가르쳐줘도 못하고 있어. 다 답을 가르쳐줘도. 아니, 우리 그래놓고 한다는 게 정부와 국가 이거 시비 걸어갖고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거냐? 우리 마스터를 못 봐서 그래. 보지 말라 그래. 에이, 진짜. 답답해 정말.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오프닝은 끝내고요. 다음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예. 오프닝 너무 길게 했다. 너무 길게 했다. 예. 하도 화가 났어요. 그럼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본론은요. 우리 주제를 정했죠. 이번 주 주제는 망언과 고백 사이입니다. 망언과 고백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서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사실은 그게 아주 가슴 떨리는 고백인 거예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까지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면서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예. 대표적인 게 고영주. 예,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 근데 방송문화진흥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뭐 하는 곳이에요? 네, MBC의 대주주입니다. MBC의 대주주. 그러니까 문화방송 MBC. 우리가 마봉춘이라고 하면서 한때 사랑했었던 마봉춘. 근데 엠빙신이 돼 있는 MBC에 돼 있는 그런 문화방송을 사장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대주주가 바로 방송문화진흥회. 근데 엊그저께 어느 평론가 선배가 MBC랑 같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방송 주제로 고용주를 보내는 거야. 그때 거기서 작가하고 PD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작가나 PD를 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가나 PD들은 오히려 그분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럼요. 고용주의 해야지. 고자가 딱 나갔다. 그러면 나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출연 금지거든. 저 MBC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 아이고. 참. 나는 가끔 라디오는 나갔는데 그래. 가끔 나도 라디오에 에이. 전화로 연결할 자, 때. 예. 고영주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선
부림 사건, 우리가 너무 부림 잘 알고 사건? 있는 변호인의 영화 변호인의 네, 그 변호인 사건. 부림 사건은 한마디로 독서 토론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어느 날 교사도. 갑자기 영장도 없이 잡아가죠? 갑자기 영화에서 나타났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 예. 그 이름 뭐더라? 갑자기 잊어버렸다. 뭐, 남자 주인공. 그 잡혀가는 학생. 그 제아의 그 멤버. 나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것이 때로는 경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군인일 수도 있어요. 그 시절에는 군인도 민간인 마구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22명을 마구 잡아가요. 밤에 갑자기. 영장도 없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두들겨 패요. 물고문하는 장면 여러분 변호인에서 보셨죠? 사실은 이 변호인 장면 지금부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네, 장면. 쫙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완이 우리 시완이가 임시완이가 어떻게 그냥 반쪽이 되는지 그런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나중에 엄마 만나고 할 때 말을 못 하잖아. 그리고 가슴을 딱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막 피멍이 들어있는 거. 근데 그거 너무 잘 알잖아. 아버님께서 그렇게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잖아. 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고문과 그 폭력적인 고문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진술을 받아내죠. 진술을 그러니까 받아내서 간첩이라고 반국가 단체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책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야, 니들 역사란 무엇인가 보지도 않았지, 솔직히. 안 보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고영주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거, 뭐, 나중에 지금 요번에 보니까 뭐, 여기저기 공산주의자다. 확신한다. 뭐, 이거 딱지 붙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주장이 이거예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의 변형된 형태다.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여보세요. 피플 데모크라시를 갖다가 번역한 게 민중민주주의야. 그게 우리나라를 갖다 얘기하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우리나라도 피플 데모크라시라지,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 우리나라는 그럼 뭐, 리버틱,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하냐? 이 무식한 인간들아? 저는 우리도 피플 데모크라시야. 정말. 답답해, 정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진짜 공산주의자든, 뭐 사회주의자든, 아니면 현 체제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식하게 잡아가서 들고 패고 물고문할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행했어요. 그때 시대적 한계라고 쳐요. 근데 그래. 지금 와가지고 그럼 사과해야지.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합리화라고 하는 표현도 아까워. 뭐라 그랬냐면 사법부가 좌경화돼가지고 사법부 안에 김일성의 장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판결을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나 애국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발견한 사건을 무죄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도 그 물고문 당해가지고 두드러 맞으면 똑같이 간첩이라고 고백해. 안 그럴 것 같아? 물고문이 아니라 어디서 꼬집기만 해도 그냥 바로 얘기할 사람이 말이야. 꼬집기만 해도. 웃기고 있어, 정말.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영주 씨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고영주 말고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고영주가 왜 피해를 받아요? 아니, 고영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고영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안검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당했는지 내가 보고 있거든. 봤거든.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최우한 평론가는 백병원 앞에 가지도 못해요, 잘. 아버지께서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한 시체가 돼가지고 실려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괜찮아. 이젠 마음이 굳해서 괜찮아. 그래서 저는요, 역사의 산 증인들이 있는데 말이야, 뭐? 그래갖고 당신은 한평생 잘 살았잖아. 그래 놓고서 이제 사과도 안 한다고? 맨 처음 우리가 주제를 고영주 뽑았을 때 우리 명예훼손이 이거에서 흥분해가지고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 사람은 망언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잘 보니까 그 망언 내용을 얘기를 해드려야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민주주의를 신봉했었기 때문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했다는 얘기 또 난생 처음 들었어. 무슨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는데. 민중민주주의. 그런 팜플렛이 돌기 시작한 게 84년, 85년이야.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FTA를 해. 이게 말이 말도 되냐고.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 무식하면 지금 공부라도 해야지. 아, 정말.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하는데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예. 그 대연정하자 그랬잖아. 예. 뭐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리고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믿고 있대요. 왜냐면 네. 불임 사건 사람을 갖다가 변호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의 이런 생각이나 사상을 알고도 찍었다면 같이 공산주의자래요. 진짜 이건 그리고 국민들은 김문수 무시하는 거야. 의원하고 이재호 의원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래요. 이거 기분 안 나쁠까? 김문수 이재호는? 왜 말을 안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서명을 받아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문재인 대표를 찍었었어요. 내가 공산주의자라서 찍은 줄 아냐? 당신들 같이 친일파이면서 독재에 부역해놓고도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기 싫어서 그랬어. 부역자지 않습니까? 독재 시작 때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나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검사 되셨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시켜서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영장도 없이 두드려 패가지고 인권을 탄압하면서 그래서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생을 망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역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독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독일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지금도 가서 그 재판받고 형사라야 돼요.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뭐라고요? 사법부가 점령이 돼 있어? 그래 놓고선 또 한명숙 전 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 해가지고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했다네? 아니 당신 같은 분이 권위에 자꾸 도전하시니까 우리도 보고 배운 거야 왜? 그래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독재에 열심히 부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살떨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이잖아. 여기 힘센 데죠. 아니 MBC의 사장을 결정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언론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공안검사로 사신 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언론학 석사예요. 좀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나와가지고 지금 언론에 대해 뭐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난 들었는데 정확한 워딩을 잘 모르겠는데. 워딩을 모르겠네.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이런 자리에 가 있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으시잖아요. 이 궁극적인 책임은 이 사람을 임면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누가 임명했죠? 박근혜 대통령 임명했죠. 누가 임명해? 왜 임명하신 거죠? 자기 편이니까. 이게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대통령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무슨 방송 장악하려고 이런 사람 보낸 거 아니잖아요. 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공안검사를 보내놓고 그 공안검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조금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장면을 내보내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언론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좀. 너무들. 그래서 자꾸 고벨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벨스가 누군지도 모르실 거야, 이런 모를 분들은. 거야. 예. 이 정도면 모를 거야. 나 심장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솔직히 나치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치는 그래도 언론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보냈어요. 괴베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예요. 동의의 폭을 넓히려고 했지. 그냥 자기들의 논리로. 전혀 언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검사를 하던 분을 갖다가 그리고 평생을 갖다가 검사를 하고 그 인근에서 살아온 분을 갑자기 거기에 앉히는 그런 짓은 솔직히 진짜 이런 짓도 어느 나라에서 하지? 그러니까 MBC가 지금 직책이 바뀌었잖아.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거 다 바꾸고 네. 그 사장부터 부장, 과장 이렇게 직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언론사가? 아니 언론사가 MBC가 다른 나라는
그 다들 수평적인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팀제를 갖다 중시하는데 그래서 다 제작팀이라고 하는 건 팀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수평적인 관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공무원들 만듭니까? 아니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공무원들도 팀제로 돌아가는 경우 많죠. 지금 그렇게 공무원들도 현장에서는 팀장님 이렇게 부르지 뭐 주무관님, 서기관님 이렇게 안 불러. 맞아요. 주사님 뭐 이렇게 안 불러. 자, 이렇게 세상을, 중요한 방송에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으로 고용주가 앉아 있으니 근데 이 사람이 망언과 고백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죠. 참. 고백을 하신 거죠. 네, 고백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일베에서는 영웅이 되게 하신 거고요. 일베에서 영웅이 되고. 근데 아시죠? 일베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그런 사이트인지. 우리가 진짜 할 얘기는 진짜 많은데. 잠깐 그다음부터는 짤막짤막하게 갑시다. 그다음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두 번째 망언과 고백 사이. 망언을 하셨죠. 그럼요. 예. 이 사람이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무현은 종북 하수인 문희상 현대판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 한겨레 신문 폐간 운동을 벌여야 프랑켄 철수. 나 이거 제일 웃었어. 프랑켄 철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얘기죠. 안철수. 네, 안철수. 프랑켄 철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고용주에 비해서 좀 더 부끄러워는 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 않고 가만히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어디에 최고 경영자죠? 한국투자공사 사장입니다. 이분이 근데 한국투자공사에 올라갈 만한 경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현재의 한국투자공사는, 월급이 공기업 중에 최고예요. 얼마더라? 연봉이 4억 7천 정도 되죠? 4억 750만 원. 연봉이. 예. 공공기관 CEO 중에 연봉 1위예요. 네. 와. 그리고 개인. 이래가지고 한국투자공사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손실나면 그것도 세금으로 메꾸려고 그러지? 세금으로 지금까지 메꾸고 있어요. 예. 이게 LA 다저스 아시죠?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얘기했던 거. 그 선수 시절에 뛰었던 LA 다저스에 투자한다는 거를 막 과시하러 다니다가 캔슬 났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이쪽 방면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솔직히 LA 다저스 같은 거를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스파이 작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경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안 치면 이래서 안 된다는 거니까. 언론에 이걸 다 별거 인터뷰했잖아. 와. 진짜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 이래서 이 사람들어 물러나라고 했더니,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물러나요. 근데 법적으로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 못 씁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버티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렇게 이명박 정권 때 경험해 봤잖아요. 소송하고, 비리 감사해가지고 비리 털고 이거는 해임 사유야. 이건 해임 사유야. 해임 사유. LA 다저스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까발려가지고 그쪽 계약의 담당자가 비밀 유지를 갖다 못했다고 해가지고 깬 거. 이거는 손해를 끼친 거라고. 이거 해임 사유라고. 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얼마나 버틸지에 그다음에 대해서. 예.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세 번째, 망언과 고백 사이 관광체육부 장관 김종덕. 이거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잘 아시죠? 저는요, 솔직히 유인촌 장관 이래로 그런 사람이 또 나올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또 나올까? 더한 사람이 왔어. 어쩜 좋아. 이분이. 어떤 상황인데? 난 이분의 이제 문제를 다 읊는 거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창피해요? 자, 일단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저질렀던 일들을 보십시오. 자기 논문 지도 교수를 문화예술위원장에 앉혔어요. 그분은 평생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분이고 TV에서 TV 책을만 하다 진행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앉혀. 좋아.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이 무슨 문화융성위원이니 뭐 이런 걸로 다 가 있어. 심지어는 꽂는구나, 자기 아들의 강사였던 사람도 그럼 무슨 위원으로 가 있어. 주변 사람들 디자인협회 위원인가 뭐 그걸로 또 가 있어.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다음에 공연센터장에는 아르코에 있는 아르코 센터 거기 장에는 기자를 했던
무용평론가가 앉아 있어요. 근데 무용평론가라는 것도 사실 쪽팔린 게 기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캐리어 관리하기 위해서 기자로 어느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 네. 민간 기자라고 그렇죠. 하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사장이나 이런 거 안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용 쪽에 평론을 갖다 평소에 좀 쓰던 무용 쪽에 기웃거려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무용평론가가 됐네? 네. 근데 무용평론가의 경력으로 공연 센터장이 돼요. 그 가능해 잘 모르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사실은. 거예요? 왜냐면 공연을 최소한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조명은 어떻게 달리고, 뭐 기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아르코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극장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그럼 나같이 극장 경영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라고?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그런 사람은 센터장이 됐어. 와. 이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 다 센터장을 만듭니다. 심지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국립오페라단이었잖아요. 국립오페라단. 40살 먹은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여 가수를 난데없이 국립오페라단장을 시키는 거야. 응? 이분은 단체 하나를 운영해 본 경력도 없어요. 노래를 하시지. 그냥 배우야, 오페라 배우. 그냥 그래가지고 오페라가 난리가 나고 40 며칠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러났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연극영화과 교수를 앉혀. 그 자리에. 오페라와 상관없이. 그 오페라를 전공했대, 외국에서. 그래서 그걸로 학위를 받아왔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연출 몇 개 안 했던 사람이에요. 단체나 극장이나 이런 거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야. 아니 주변에서 추천 안 해주나? 이 사람이 오페라 추천을 왜 안 해주겠어? 단장으로서 적합하면 이런 추천이 많이 들어올 텐데. 추천을 다 해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꽂는 거야. 왜 그럴까? 지금 아직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아직 뽑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해화동 가면은 장애인 예술센터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 예총회관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센터장도 또 꽂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했던 분들이 막 특히나 새누리당에서 그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자문위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더 발끈해가지고 여기 아주 항의하고 난리 났어. 그분이 사실은 조금 자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했었거든. 근데 전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는다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났다? 장애인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재단을 하나 급작스럽게 설립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재단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 재단의 자본금이 70만 원. 7명에서 10만 원씩 내가지고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쪽팔려. 그런 재단에게 그 건물 최소한 한 40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위탁을 하는 거야.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이 문화체육장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일들은 이런 거잖아요. 박근영 연출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씹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작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작품을 까라. 그래서 깠어. 근데 깠는데 심사위원들이 내가 선정한 걸 왜 네가 까? 그래서 나는 심사 결과 못 봐오겠다 이랬지.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을 꼬셔다가 밥도 먹이고 막 했어. 술도 사고 술은 모르겠어. 하여튼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꼬셨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박근영 연출가를 찾아가요. 그 전에 감사도 때렸어요. 근데 물론 뭐 지금은 그 감사는 상관없는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때렸어. 그래 놓고서는 그 박근영 연출가한테 결국은 포기 각서를 받아내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잘라내고 자기한테 아부하면 갖다 꽂고 뭐 이런 거네. 잠깐 포기 각서를 받아냈는데 더 충격적인 거야. 포기 각서를 받아냈으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나는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홈페이지 안에 특정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신청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기금을 쓰면 기금 보고도 다 거기다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박근영 연출가도 올린 적이 없고 극단 관계자도 올린 적이 없어. 내가 취소하겠습니다라는 걸. 그럼 그걸 누가 취소한 거야? 누가 취소한 거야?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그냥? 대신해서. 그런 게 어딨어? 이거 공문서 위조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구나. 이거 공문서 위조라고요. 근데 왜 이거는 언론에 안 나와? 언론에 나왔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오마이뉴스인가 이런 데만 나왔어. 이거 공문서 위조를 한 거야.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그걸 교사한 거고 문화예술위원장과 문화체육장관은.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돼요? 5,200억을 쌓아놨었다. 2004년까지만 해도. 2004년까지만 해도. 내년이면 고갈됩니다. 제로가 돼요. 왜? 근데 왜 그러냐? 이거를 그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하나를 시켜가지고 예. 막 투자를 시켰어요. 근데 투자를 할 때 이제 배경이 있어. 2004년도에 이제 그다음부터 복권기금이라는 게 투입이 돼요. 그러면서 문해진흥임이 5천억인데 5천억의 이자만 갖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늘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기금이라는 걸 끌어와가지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한 4배를 늘려놔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야. 그런데 복권 때문에 사행시 조장된다고 뭐 신한국당이 엄청나게 난리를 쳤잖아. 언론에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엄청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뭔 조치를 합니까? 복권 가격을 반으로 딱 잘라버렸잖아요. 잘랐지. 그렇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러니까 복권 기금이 뚝 떨어지네. 근데 예산은 다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늘어났고. 기금은 줄어들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일단 있는 돈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해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걸 헐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손 떨려서 헐어 쓰지도 못했어요. 헐어서 쓰는데 그게 손실된 걸 메꿔놔야 되잖아. 그래서 투자를 허용해줬어. 연기금 투자를. 연기금 투자를 허용해줬더니 어떤 데에 투자를 했는 줄 알아? 해외 부동산 업체 투자하고. 어머나. 우리나라 창동 민자 역사에 투자하고. 이거 다 손실 나가지고 1,000억 투자했는데 지금 회수한 게 240억밖에 안 돼요. 야. 이렇게 까먹어. 그리고 이렇게 까먹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또 어디다 집어넣느냐? 녹색 성장 펀드. 녹색 성장 펀드? 그 다음에 뭐 신성장 동력 펀드. 이게 다 MB 주변 사람들이 돈을 해먹은 펀드야. 거기에다가 우리 피 같은 돈을 예술인들이 피눈물로 그 모아놓은 5천억을 갖다 집어넣어서 까먹었다고. 그래 놓고서는 예술인들한테 문해진흥기금이 고갈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따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문화예술 트리 운동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금을 갖다 그렇게 운용을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너무 웃긴 건 지금 박근혜 캠프에 있던 분한테는 올해만 해도 12억 원을 3월서부터 10월 사이에 12억을 지원을 했어. 이야. 그 돈이 없는 문해진흥기금. 이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래 놓고서는 인터뷰 나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곳에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게 예술이야. 그게 어디야? 난 이 장관... 예술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라고 혼란을 일으켜서 대안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인간이 그냥 문화체육 장관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김종덕 그 장관 자체가 이게 좀 사회적 혼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이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좀 흥분을 했습니다. 게다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영상 제작 사업은 자기 제자한테 주고. 그래, 그렇지. 모든 일이 다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뭐 순회 추진단 단장은 자기 마누라한테 공연을 몰아주고 인건비만 1억 2천을 썼어. 근데 그 순회 추진단 전체의 공연의 인건비가 2억 한 4천인가 되는데 그 반을 마누라가 있는 와이프한테? 자. 이거 얘기하다 한참 들어갔다. 또, 다음 네 번째 망언과 고백사.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 출마한대요. 그만둔대요. 이걸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태껏 이렇게 대변인을 하면서 온갖 볼 걸 못 볼 걸 다 본 이유는 전부 출마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고백하신 거야. 참았던 거야.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은데 꽂아줘야 되니까 공천권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못하겠다는 거죠. 예. 결론이 다 그거죠? 고백하셨네. 네, 다 고백하셨네. 다 고백하셨어. 자, 가장 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그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모두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활발한 듯 보였다. 이거 찬양 고무입니다. 찬양 고무입니다.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다.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속을 모두 지키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누가 얘기했냐면은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 평양에 머물면서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당부터 공화당 때부터 적이라고 하던 북계의 최고 개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밀담을 가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자서전에도 써놓으셨어요, 그걸. 네. 이 제목 참 잘 지었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여기다가 분명히 증거로서 남아있어요. 자, 따져볼까요? 국가보안법 5개 조항을 위반했어요. 첫 번째, 첨단 비디오 기기 선물했거든요.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 수행, 1항, 2항. 적국 또는 반국가 단체 비밀로 해야 할 사실 또는 물건 또는 지식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거예요. 고영주 검사님, 수사 좀 해주세요. 이분이 전문가시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했네요. 고영주 검사님, 국가보안법 위반을 갖다 5개나 한 분이 계십니다. 왜 수사를 안 하십니까? 왜 촉구 안 하십니까? 또 뭐 할까? 또 되게 많은데. 자,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 합의를 봤다. 형법 95조 시설 제공 이적. 왜냐? 군대나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 기타, 장소, 설비, 건설물 적국에 제공한 행위다. 저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가신 그런 위치가 한나라당 대표로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민간 재단에 그 대표의 형식으로 그때 무슨 코리아 재단인가 있었어요. 그 재단의 대표가 가서 남북한 철도를 이어주고 우리 철도를 갖다가 공사를 해주겠다는 합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못한 거 가지고 통진당은 해산됐어요. 예? 북한의 적의 수계를 만나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야, 우리가 그럴 때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당이 해산되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문에 정치인도 아닌 그때는 민간 재단의 대표라는 신분으로 적의 수계를 만나서 철도 깔아주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권력이 있어서. 이건 사형과 무기징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고용주 공안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정말 할 말이,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구주죄에 해당되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김무성 이하의 대표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님 NLL 대화록을 갖다가 다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불고지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댁도 불고지죄예요, 지금. 이거 왜 수사 의뢰 안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에겐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양해 사항이 있지만 그때는 민간인이었어요. 국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민간 재단의 대표의 신분으로 갔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정치인이긴 했지. 2002년도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당원이었지, 당원. 그렇지. 일반 민간인으로 한 거지. 당원일 정도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솔선수범해서 위법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지지 않네. 그리고 요 자료는요, 존경없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예전에 2004년도에 해놓으신 자료를 제가 인터세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흥분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맛수다를 갖다가 너무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을 했어야지. 그동안 쌓였던 것들. 저희들이 참,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답답함들을 갖다가 토로할 만한 그런 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정제되지 못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막 지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구나. 알았어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룬 그런 망언과 고백 사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백들을 오늘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돼 있는 분들은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용주
씨라든가 뭐 김종덕 장관이라든가 김종덕 장관이라든가 왜냐하면 공가사를 전혀 구분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공가사를 구분을 못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직에 줍니까? 이건 다 사실은요. 특혜를 자꾸 주는 거고 이런 게 사실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참여정부나 이런 시절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런 식의 인사전횡을 했다. 와. 쫓겨납니다. 와. 쫓겨납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죠. 지금은 또 종편 방송까지 생겼기 때문에 난리가 날 하루 거야. 종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조용하네. 저는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들이 공직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균형을 맞춰야죠, 네. 근데.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덕 그 체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왜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왜 그게 실제로 사실은 이건 고소고발이 돼야 될 위치예요. 배임이에요, 배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배임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받아야 되는 일들인데 그걸 안 받고 있는 거죠. 정리합시다. 자, 우리 그 마쓰다 시즌2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더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쓰다 김성수와 최요한이 앞으로 선택해서 방송했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 밑으로 이렇게 자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자막 나가니까 이메일이 나가니까 여기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쓰다로 모든 시사 그 프로그램을 단일화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요. 절대 안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거 좋지만 네. 뭐 굳이 우리는 단일 무슨 뭐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 TV를 사랑해 주세요. 예. 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TV로 단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다만 그냥 조합원만 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프로그램 보세요. 그럼요. 예. 다양화의 시대니까. 그럼요. 예, 근데 맞아요. 다만 여기는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조합원으로 내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그치. 얘기지. 우린 쪼잔하게 무슨 단일화 시키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이 국민 TV에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건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건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채널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갑니다,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광고를 보내주시면 우리 제작진이 우리 마쓰다 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고백 하나를 할게요. 제가 연극 무대에 PPL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연극 무대. 2003년에 극장을 만들면서 그때 극장 시리즈 중에 하나에서 최초로 그 자동차에 PPL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공연 내용 안에 PPL을 삽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슈 안에 이렇게 국민 TV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그 건강한 그 생각 갖고 계신 분의 상품이라면 여기 딱 안에서 놔두고 PPL로 열심히 잘 소화를 해볼 테니까 그렇죠. 사용도 할 거예요. 사용돼가면서 음료수도 먹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TV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을 좀 받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연극 무대 최초로 PPL을 도입했던 사람이니까 아주 정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광고를 의뢰하셔도 손해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좀 흥분했지만 맛있는 수다 시즌2 첫 회를 이렇게 했어요. 뭐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특히 이제 마쓰다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들은 정말 저희들이 최소한 3개, 4개 정도의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1개 정도를 다루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되도록이면은 본방 시간에 봐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돌려보기. 공유하기. 같이 이렇게 나눠보시면 특히나 좀 종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것도 한번 봐라. 너무 그쪽만 보지 마라.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좀 요게 맵긴 하지만 맵긴 하지만 한번 보다 보면은 그런 짜릿한 맛들이 있다 이러면서 선물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또 따끈따끈한 시사들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예,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않고 네, 좀 더 재밌게. 좀 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아까 최현 평론가가 막 울길래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저 정말 울고 웃으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발. 네. 그거는 또 그렇게 짝퉁으로 자꾸 뺏겨서 하지 마세요. 재밌잖아. 네. 라디오 스타에 또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아니야, 나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